안녕하세요, 빌린 여러분. 빌딩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빌린이 여러분들 위해 빌딩 투자 방식이죠. 개인과 법인에 대해 준비했어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다 같이 빌딩 투자의 개인, 법인에 대해 배워볼까요? 그 전에 지난주 저희 돌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또 돌림판을 준비해봤죠. 짜란! 이거 케빈쌤이 돌림판 돌려주실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으로 매입할 때 좋은 점을 우리 제임스 쌤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볼까요? 근데 신디쌤, 제가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요즘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법인을 준비를 하셔서 빌딩 매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제가 개인으로 샀을 때 몇 안 되는 장점이라도 낱낱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짜란! 이 표 보이시나요? 이게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특히나 취득세 부분은 주택일 때 그리고 주택 외의 건물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주택 외, 그러니까 전체 근생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개인과 법인 모두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 4.6%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수도권 과밀 업체권에서 5년 미만 법인일 때 법인 중과세율 적용이 들어가요. 법인을 5년 미만에서 다시 수도권 내에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나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거의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네요. 네, 상당히 세니까 이 부분 절대적으로 꼼꼼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이 매입을 했을 때 최고의 장점, 이거는 신쌤, 건물 중에는 전체 근생 건물도 있지만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매물들을 매각했을 때 원래 예전에는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하면은 매도자분은 양도세를 계약 시점으로 보고 네. 그리고 사시는 분은 취득세 시점은 이제 잔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바뀌었죠. 네. 이제 매도자분이 1가구 1주택일 때 네. 잔금 전까지 용도 변경이나 멸실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주택인 안 돼요. 그대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매물들을 법인이 사기에는 세금적으로 네. 이슈가 있죠.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택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예, 그래서 개인으로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주택이 들어간 빌딩을 매입했을 때는 1에서 3% 그리고 쭉 내려가서 결국에는 4주택 이상까지 가야 법인하고 똑같은 수준의 퍼센테이지가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 빌린이 여러분들께서 주택이 들어간 빌딩을 매입하실 때는 꼭 법인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 제일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양도세도 큰 차이가 있죠. 네. 양도세도 차이가 있는데 주택일 때의 양도세와 주택 외에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간은 빌리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한 10억 정도의 차익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42%, 45%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을 때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되면은 6에서 45 기본 세율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구간이죠. 네,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담당하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주택 외인 것들은 뭐 세금 구간이 비슷하겠지만 법인으로 그게 더 이득이겠죠. 이득이죠. 개인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주택일 때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개인인데 법인으로 살까 무조건 법인이다가 아니라 개인인데 내가 주택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오래 거주하고 오래 가지고 있고 싶은 주택인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건물을 사실 때는 어찌 보면 개인이
고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니까 동그라미 체크해 주세요. 예, 그리고 표에는 안 나와 있는 개인의 마지막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디쌤 개인으로 사면은 회사로 건물을 샀을 때보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의사결정권도 빠르다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네. 말은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하면 법인으로 사게 되면 네. 법인으로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인 제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샀을 때 제가 그 돈을 쓰려면은 복잡해요. 바로 못 씁니다. 네. 법인에서 제가 어떤 월급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해야 하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임대료를 제가 마음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그런 장점이 솔직히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빌딩을 보유하실 그런 빌리니 대표분들께서는 개인으로 하는 방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개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이 교시에는 법인 대표 그리고 실제로도 법인 대표를 꿈꾸는 저희 케빈쌤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케빈쌤! 이 교시는 케빈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빈쌤, 저희 법인으로 매입하기 전에 RTI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습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RTI 개념을 복습해 볼게요. RTI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물 임대료로 월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이자가 뭐 1,000만 원 나간다고 치면 월 임대료가 건물에서 1,500 나온다. 그럼 RTI는 150%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RTI로 인해 빌딩 매입을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일까요? 은행에서는 개인보다는 이 RTI를 법인으로 했을 때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 시장에서도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확실하게 법인이 대출에서는 좀 더 많이 유리합니다. 약간 RTI 규제를 조금 법인을 은행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법인을 설립하셔서 건물을 매입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들이 많을 텐데 나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개인은 건물을 사고 팔 때 아까 제임스 쌤이 말씀하셨듯이 양도세를 내잖아요. 법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냅니다. 중소형 빌딩의 경우 대부분 차익이 2억에서 200억 사이기 때문에 거의 20% 구간에 있어요. 거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22% 정도의 세금이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매입 후 바로 팔아도, 그러니까 어제 샀어요. 근데 오늘 바로 팔아도 세금이 20% 정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개인보다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맞겠네요. 물론 개인에 비해 당장 양도시에 세금이 뚜렷하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이 자금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대투자를 하시거나 소득이 좀 높고 젊은 연령대 분들이 법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만 들으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 너무 메리트 있어서 당장 법인을 만들고 싶어지네요. 킴쌤, 그럼 법인으로 투자 시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전 시간에도 1교시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자금으로 법인 돈을 쓰고 싶으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이 발생되고요. 물론 금액에 따라 이것도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의논해서 똑똑하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과 같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내 법인이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고급반 영역이라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케빈쌤과 제임스쌤처럼 이런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해야겠네요. 저희 뭐 주변의 법무사, 세무사들과 함께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케빈쌤, 오늘은 제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노래를요? 네. 또 만드셨다고요? 네. 매주 이렇게 노래를 만드실 줄이야.
그 어떤 중개보다 이 노래를 만드는 게 정말 더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하지만 충분히 또 그렇네요. 댓글 보셨죠?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올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작사려야죠.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개인이 투자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오랫동안 들고 갈 건물을 찾네. 장기 보유 특별한 공제 받도록 법인도 투자를 한다. 양도세와 RTI 걱정도 없다.